따뜻한 게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눈으로, 향으로, 또 은근한 맛으로 즐기는 차 한 잔 어떨까요? 여러 가지 꽃차부터 다양한 수제 건강차까지 겨울에 어울리는 특별한 차들을 소개합니다. 춘천 교대 앞 소극장 여우를 알고 계신가요? 매년 겨울이면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극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소극장 여우의 작은 겨울, 아동극 축제 소식 준비했습니다. 빛과 자연과의 만남, 빛축제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수백만 개의 LED와 대형 조형물이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는데요.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하는 빛축제 현장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3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12월의 첫 주가 시작된 오늘 아침부터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대개 계절이 바뀌는 것은 비가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비가 됐다고 합니다. 비 덕분에 오늘은 큰 추위 없이 가을처럼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비가 그친 뒤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피해 입지 않도록 차근차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김기환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기환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월요일이라서 안 그래도 이 월요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 강원 365 보시면서 저의 이 파이팅, 저의 이 에너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김기환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 계절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소식 들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또 내일 이제 비가 그치면 날이 더 추워지는데 이럴 때 생각나는 거 바로 차입니다. 이 붕붕이 말고요. 마시는 차인데요. 명수 씨 어떻게 차 좀 좋아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 커피를 마시고 왔어요. 예. 제가 차보다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도 가끔은 상쾌하고 저처럼 맑은 차가 가끔 생각나기는 하더라고요. 명수 씨처럼 맑다고요? 네네. 그래도 본인 입으로 네.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 이제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또 여유로워지는 거. 이게 바로 차의 매력이자 또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이 차의 매력에 더욱더 이렇게 빠지시게 될 겁니다. 어떤 차 이야기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알프레도, 차 한 잔 따라줘봐. 아, 그렇지. 아우, 좋아. 수고했어. 자네도 한 잔 해? 발연기 중입니다. 그러게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함이 간절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거, 그렇습니다. 바로 이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따뜻한 커피도 좋지만 때로는 눈으로 또 향으로 즐기는 이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또 보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거기다가 우리 건강에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차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추워요? 피디님, 저 차 마시러 빨리 가시죠. 추워. 왠지 분위기 잡으시더라고요. 자, 천연으로 만든 아름다운 빛깔, 거기에 진심을 담아 정성으로 우린 차 한 잔 어떠실까요? 초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한 차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찾은 찻집은요, 바로 이 꽃으로 차를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꽃차는 저도 처음인데 요것도 특이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걸 또 만드시는 분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분이 어떤 꽃차를 만드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오, 이게 다 뭐예요? 너무 예쁜데요? 명수 씨처럼 이쁜 꽃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놀라셨죠? 근데요, 이걸 만드시는 분이 더 놀라운 분이에요. 해보세요. 어떠세요? 이 훈남의 향기 뭔가 좀 느껴지십니까? 아직 얼굴은 안 보이지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언제 나오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짜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무슨 오. 누님은 저 코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야, 피 보이세요? 피? 야, 베일 뻔했어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혹시 모델 아니세요? 남다른데요? 모델은 아니고요. 예. 네, 저는 전직 아이돌 가수 오! 출신
꽃차 소믈리에 남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돌이요? 네네네. 아이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001년 그룹 더베이스로 데뷔한 남현준 씨,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이후에 그룹 스매시로 한일 양국을 오가면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노래 귀에 익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아이돌 힙합 댄스 가수 디베이스에서 꽃차 소믈리에로 변신한 남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꽃차 소믈리에 조금은 생소한데 남현준 씨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네. 꽃이 든 남자죠. 그러게요. 우연찮게 이제 친구의 부탁을 받고 대신 제가 이제 꽃차를 만드는 수업을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 수업에 참여하면서 마셨던 꽃차가 너무나 매력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제가 빠져버렸어요. 그 이후로 제가 계속 꽃차에 중독이 돼서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서 난 끝까지 가서 우리나라의 꽃차 장인이 되겠다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네. 자격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꽃차와 인연을 맺은 남현준 씨. 벌써 5년째 꽃차 소믈리에로 활동하면서 강의와 협회 활동까지 하고 계신다는데요. 일단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홍매화, 백매화, 작약, 그라비올라, 슬슬 막힘없이 그냥 다 장미, 천일홍 외워주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무슨 저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궁금한데요? 이거 역시 다 알고 계시네요. 네네, 그렇죠. 제가 만들었는데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네네. 멍청한 질문을. 예. 이번엔 특별한 차를 소개해 준다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귤 껍질이 아니고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이요? 한라봉 껍질로 만든 건데요. 그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예쁘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약을 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껍질 항상 네네네. 잘 씻어서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치고 깨끗한 곳에서 산중턱에서 따온 한라봉을 그래서 굉장히 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극소량에. 굉장히 귀한 차네요. 그래서 아까워서 제가 리미티드, 판매 한정판이죠. 네. 제가 혼자. 자연에서 온 꽃차의 고운 빛깔 보이십니까? 이 맛과 향은 물론이고요.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꽃차입니다. 예뻐요. 네. 일단은 꽃차를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게 좀 편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오랫동안 제일 멋지게 제일 잘하는 꽃차 장인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는 마치 이 꽃밭에 있었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소개드릴 차집은요, 또 다른 매력의 또 다른 종류의 차를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벌써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나는데, 이 진한 향이 저를 막 끌어당기네요. 어떤 찻집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 차를 즐기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런 곳은 어떨까요? 특색 있는 가구들과 또 아기자기한 찻잔들 너무 이쁘죠? 그리고 고즈넉한 분위기까지 갖춘 곳입니다. 이야, 여기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이 분위기가 말이죠. 근데 이 냄새가 이게 요즘 한의원인가? 그 한의원에서 맡던 그 냄새가 나는데 한약 냄새가 막 나거든요. 대체 어떤 차지? 따라보세요. 침 맞으러 냄새 진원지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쌍화탕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쌍화탕이요? 쌍화탕? 네. 요거. 네. 요거 지금 요거. 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여기 지금 이거 12시간 달인 거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제 어제 해갖고 12시간 전에 네. 여기다가 해서 달여갖고 오늘 지금 방금 된 거예요. 얼핏 봐도 약재들이 굉장히 지금 잠깐만 카메라 좀 얼핏 봐도 굉장히 많은 재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 숙지황과 감초, 계피, 생강, 육개 8가지 진귀한 약재들로 달이는 본초 강목 쌍화탕. 여기에다가요, 이 2가지 비밀 재료를 추가해서 이곳만의 아주 특별한 쌍화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색깔만 봐도요, 굉장히 진해 보이네요. 네, 건강에 또 얼마나 좋을까요?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는 쌍화탕이 한 잔의 보약이다. 그래서 쌍화탕을 많이 즐겨 드셨죠. 요즘은 이제 쌍화탕을 이렇게 직접 달이는 게 좀 힘드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인스턴트로 많이 드시는데 실제로 약이 되려고 그러면은 10시간 이상 달여야 탕이 되는 겁니다.
쌍화탕은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또는 잠이 오지 않는 증상들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을 회복하면서 또 감기를 치료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추운 그런 계절에 이 쌍화탕을 드신다면 몸도 회복이 되면서 감기도 치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일단 향이 너무 좋아. 콧구멍이 좀 일을 많이 하고 왔죠. 아우, 어디까지 커지는 거죠? 이미 벌써 지금 향을 통해서 몸에 이 좋은 기운들이 딱 들어가는 느낌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스멜은 스멜. 예. 그 향이 어땠길래요? 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예. 제 본분을 잠깐 잊었어요. 직접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바닥에 남은 차가 추위에 떨던 몸을 녹여주고 싸늘하게 식었던 마음까지 뜨끈하게 데워주는 한 잔의 차. 지금 이 좋은 분들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울지 않을 수 있어 알프레도 네, 마지막 발연 기준입니다. 아우 이 스멜. 소주 아닙니다. 그러게요. 예. 이 차 한 잔의 여유. 예. 여러분 차 광고 모델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기온은 더 내려가고 있고요. 이럴 때 필요한 거 정말 이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올겨울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몸도 마음도 뜨끈하게 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프레도 그런 의미에서 넌 파이어, 넌 해고야. 이 차를 다 마시고 발연기 잘 만나봤습니다. 그나저나 꽃차 소믈리에 남현준 씨 비주얼 그리고 또 마스크가 남다를 났는데 역시나 아이돌 출신이셨고요. 그렇죠. 물론 꽃차 소믈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네, 전 네. 남현준 씨한테 고백했습니다. 아이고 남현준 씨가 싫어하셨겠어요. 그랬겠죠. 네,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꽃차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꽃차가 보니까 굉장히 색도 예쁘지만 저는 그 맛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맛은 이제 직접 드셔보셔야 하지 않는데 네, 네.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시죠. 그리고 또 예. 오늘 보니까 규현 씨 얼굴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굉장히 윤이 나고 광이 나더라고요. 그게 예. 다 쌍화탕 덕분이었다는. 맞습니다. 예. 저도 아침에 오늘 거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 좀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거울 봤더니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네, 눈 안 부시세요? 괜찮으세요? 어쩐지 조금 광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이 정성으로 달인 그 쌍화탕 한 잔 딱 마시고 나서 딱 건강해진 거거든요. 네. 명수 씨도 한번 쌍화탕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현 씨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도 크고요. 네.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이번 주말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집안에만 계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추워지는 건데 네.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숨 쉬는 것도 답답해서 요즘에는 실내보다 오히려 바깥이 더 답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기환 씨도 이런데 아이가 있는 집은 얼마나 더 심했는지 제가 고민이 얼마나 되셨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말 걱정하셨던 분들 문화축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 가보기 좋은 문화축제가 춘천에서 열렸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추운 겨울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축제. 이야기에 푹 빠져 감상하다 보면 상상력이 쑥쑥, 창의력도 쑥쑥. 아담한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따뜻한 무대. 작은 겨울 아동극 축제를 소개합니다.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한 소극장.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곳은 공연 준비로 분주해진다. 공연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장난감에 푹 빠져 있는 한 사람. 아니 다 큰 어른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밑에서 가스가 나오죠. 방구 소리입니다. 냄새. 관객과 소통이 더 가깝다는 게 더 장점인 것 같아요. 무대와 객석이 무척 가까운 소극장. 10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객석에선 어디에 앉아도 배우의 생생한 목소리와 감정이 바로 전달된다. 마치 서울대학로에나 있을 법한 이런 소극장이 어떻게 춘천에 생기게 된 걸까? 여기는 이제 아동극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연극,
그다음에 이제 문화 콘서트 같은 거, 국악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제 대관도 해주고 저희가 자체 기획 공연도 하고 합니다. 저희가 여우라는 동물로 해서 만든 이제 극단 여우인데요. 저희는 이제 청소년극 중심의 공연을 하고요. 저희는 다 창작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국내 소설가나 지역의 작가들 작품들을 중심으로 창작을 해서 무대에 올렸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극 항소년의 별을 올려갖고 작품이 참 좋았습니다. 관객 수도 거의 다 찼고요. 겨울에 보스니아 세계 청소년 축제에 갈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태어나 자란 극단 여우의 박성호 대표. 사실 그는 시동인 플립회 회원이자 1997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동화 작가다. 2009년 극단 여우를 창단한 그는 동화책을 넘어 무대 위로 어린이 청소년 콘텐츠를 올려왔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뭐 우연히 이제 인형극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중간 단계 청소년들이 공연이 없고 다 성인 중심, 모든 지원도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이 아동하고 청소년 중간 단계 공연 작품을 제작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청소년들이 책도 안 읽고 좀 스마트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문학 작품 같은 것들로 공연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동극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오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들을 잘 만들면은 좀 생산성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소극장을 운영하는 일은 만만치는 않다. 활성화되지 않은 공연 문화, 구하기 힘든 배우. 하지만 지금 가족의 연을 맺게 된 꿈동이 인형극단을 만나며 다른 극장과는 차별화된 길을 찾게 됐다. 2004년도에 이제 꿈동이 인형극단 대표님을 만나서 같이 이제 인형극 저는 제작 쪽에 하고 글도 써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거기는 이제 연출하고 인형 제작해갖고 이제 저희가 같이 한 첫 작품이 이제 공주를 사랑한 상사배 춘천 전설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강원도 전설 시리즈 뭐 여러 가지 개인 창작 작품 갖고도 작품 만들지만은 그때 그 공연이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던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고성군에서 버드나무 타고 올라간 용궁 같은 경우는 뭐 해외나 이런 데 유명한 축제 같은 데 많이 불려가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봅니다. 대개 작품들이 그런 소설이나 지역의 이런 설화나 이런 것들에서 그 이제 소스를 많이 찾아내고, 그런 노력을 서울에서도 하기 힘든데 지역에서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이런 공간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문학적 깊이가 좀 이제 강한 예술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까요? 박 대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배우들이 변신을 시작한다. 비좁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소극장. 몇 명 안 되는 배우들이 연기와 스태프 역할을 번갈아 해야 하지만 관객을 만날 생각을 하면 그 모든 일이 즐겁다. 이 축제는 이제 작은 아동 축제라 그래서요. 모든 축제가 여름에나 가을에 돼 있는데 서울이나 뭐 지방 이런 데 겨울 같은 경우도 아동 축제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작은 아동 축제를 2004년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뭐 해마다 할 수는 없지만 뭐 2년에 한 번씩 어떨 때 또 해마다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춘천을 비롯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극단들하고 서로 그 교류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하게 됐고요. 크리스마스 전 주말까지 매주 금토일마다 다양한 어린이 공연이 이어지는 작은 겨울 아동극 축제. 올해에는 연극과 인형극, 샌드아트와 마술까지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했다고. 작은 겨울 아동극 축제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첫 공연을 관람하러 찾아온 어린이 관객들. 제가 여기 원을 한번 작품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그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 이제 피코인데, 그다음부터 저를 보면 피코라고 부르더라고요. 소극장 여우와 함께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아동극 제작에 앞장서고 있는 꿈동이 인형극단. 20여 년 동안 국내외를 순회 공연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왔다. 아동 콘텐츠를 제작해와서인지 귀여운 어린이 관객들을 보자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박성호 대표. 그래서 또 배우들이 더 좋아하죠. 공연에 사람 없으면 참 보참 힘든 일은 없습니다. 관객이 있어야 그래도 공연할 맛이 나니까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셨나요?
뭐 좋아했습니다. 저 아이들 좋아했고요. 또 저 어린 시절도 잘 놀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는 배우들. 아이들 눈높이에서 재밌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는데. 발 굴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옆 친구한테 방해돼요. 그렇죠? 그러면 방구는 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래요. 요런 거 껴요. 알았죠? 그럼 우리 박수 치면서 웃어볼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관객 호응도 최고. 오늘 공연 너무너무 기대된다. 올해 작은 겨울 아동극 축제의 첫 무대인 오늘 공연은 어떤 작품일까? 전 연령이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작품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극단이 놀이극을 계속 좀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쪽 이야기는 뭐 소리부터 그다음에 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형태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전래동화 반쪽의 이야기를 각색한 창작 놀이극, 금도끼, 은도끼, 호랑이와 곶감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의 재미 요소가 골고루 담겨 있다. 이해가 쏙쏙. 거기에 시선을 강탈하는 신기한 표현 기법까지. 와, 우리 아이들 완전히 무대에 집중했다. 그렇게 재밌어? 귀여운 관객들 모습에 더욱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는 배우들. 이렇게 무사히 첫 공연이 끝났다.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호랑이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반쪽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반쪽아 축하해.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 너무 좋아요. 저희가 대학로에서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도 수준도 되게 좋고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아이들을 위한 작품 생각에 푹 빠져있는 박성호 대표. 여러 협력 극단들과 함께 이 공간을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는 게 그의 목표다. 저희 소극장이 여기 오픈한 지 이제 9년, 내년은 한 10년 되거든요. 이런 이제 여기는 극장의 공간밖에 없고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좀 더 넓은 데로 옮겨서 소극장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거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놀고 공연도 보고 함께 예술놀이 같은 그 체험이나 하는 것들 만드는 게 꿈이지. 저만 아니라 모든 그 공연 기획자들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린이를 위한 문화 공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축제. 작은 겨울 아동극 축제는 오늘도 소극장에서 어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집 가까이에서 아동극을 즐길 수 있는 소극장. 이런 곳이 동네에 있으면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참 유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 관객이다 보니까요. 사실은 대규모 극장보다는 이렇게 소규모 극장에서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호랑이야 오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더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연 문화를 체험하다 보면요. 아이들의 창의력도 길러줄 수 있고요. 또 훗날 적성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겨울철 주말 계획 세우기 어려우셨던 분들 계셨다면 아동극 관람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기환 씨도 저도 한 살씩 더 먹는 건데요. 이렇게 한 살씩 더 먹을수록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레트로라고 하죠. 이제 복고풍이라고도 하는데 또 유행은 또 돌고 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 어렸을 때가 1990년대잖아요. 1999. 네. 그때로 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 그럼 오늘 기환 씨의 바람대로 한번 과거 여행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대신 90년대는 아니고요. 조금 더 앞선 백제 시대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백제로 떠나는 역사 여행, 충청남도 부여에서 함께 해보시죠.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백제의 맛과 멋을 찾아 부여 땅을 밟은 마이클. 우아하고 세련된 백제 문화에 점점 빠져듭니다. 여보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과거 속으로 뚜벅뚜벅 유쾌한 마이클과 시간여행 떠나보시죠. 1400년 전에 백제란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백제가 어떤 나라였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찬란한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는 백제의 전성기와 패망의 슬픔을 모두 겪은 곳인데요. 과거 백제의 위용을 느끼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이죠. 우와, 진짜 넓고 멋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클 씨시죠? 저를 아세요? 네, 텔레비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야.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백제에 대한 것을 한 곳에 모아놓은 백제 문화 단지입니다. 와, 혹시 저에게 이런 것에 대해 설명,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럼요. 물론이죠. 네, 가시죠.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이쪽 사비공유로 가시면 됩니다. 갑시다. 가시죠. 예. 넓은 잔디광장을 지나니 사비궁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와, 진짜 멋있어요. 네, 여기는 궁궐의 가장 중앙이 되는 정전이에요. 진짜. 자, 여기는 지금 어도예요. 어도에 용이 쫙 깔려 있습니다. 우와. 지금 이 용의 기운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쫙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왕이 된 우와. 기분으로 낚시시지요. 그렇죠. 네. 왕이 느낌 나는 것 같은데. 네, 이야. 나죠. 용문전을 복원한 어도를 따라 당당한 걸음으로 사비궁이 들어섭니다. 궁궐의 중심, 천정전은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한 공간인데요. 왕의 옥저와 함께 왕실과 국가의 중요 행사 때 입었던 왕과 왕비의 대리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백제 문화의 수준이 느껴지죠. 여기 궁은 굉장히 멋있죠. 예, 멋있어요. 이 궁은 백제의 도읍이 부여에 있을 때를 사비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사비시대에 있었던 사비궁을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분이 계셨던 때의 궁을 만들어 놓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와,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사비궁.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놨는데요. 석가래와 단청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찾으셨나요? 백제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검이 불루, 화이 불치 이런 기록에 의해서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청록색으로 한 톤 내린 색감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와, 진짜 멋있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네. 이렇게 내려온 그 부재 보이시죠? 네. 네, 저게 하앙이라고 그래서 아래 하자, 오르랑자. 그래서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마에 하중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걸 길게 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 그래서 건물을 격식 있고 웅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백제 때 유행했던 건축 와, 양식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와 보니까 네. 진짜 왕이 되는 느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럼 그 기분을 제가 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가볼까요? 가시죠. 네. 좋아요. 여보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으면 난 이거 혼자 먹는다. 야, 이 차례가 참 좋구만. 꽃도 멋있고. 이어서 마이클의 걸음이 닿은 곳은 백제 문화단지의 백리로 꼽히는 능사입니다. 탑치고는 꽤 규모가 있죠. 우와, 이 목탑이 진짜 커요. 네, 그렇죠. 5층 목탑인데요. 이건 아파트 13층에 해당하는 38m 높이예요. 탑 자리 사찰터에서 네. 국보가 2개가 났습니다. 오, 진짜? 네.
어떤 거요? 백제 금동 대학로라고 하시죠? 네, 알고 있죠. 이 정도 61.8cm. 그죠. 11.8kg. 저도 그거 두 번째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혹시 그거 아니야? 그 기둥이 밑에 그 부처님 살이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야. 그래서 금동 대학로하고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 나왔는데 예. 거기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보니까 이 사찰은 백제 27대 위덕왕이 아버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운 왕실 사찰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와. 특히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끼움과 맞춤 등 전통 기법으로 세워진 탑은 백제 건축 기술의 정수로 꼽힙니다. 와, 저는 오늘 백제의 궁을 받고 백제의 옷을 입었고, 근데 선생님, 저는 백제의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백제의 맛이요? 네. 오, 진짜요? 그게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가야 돼.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되면서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은 사찰 음식으로 모습을 바꿔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잎부터 뿌리꽃 씨앗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건강한 식재료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잎향 가득 품은 소갈비와 다채로운 연 요리들이 먹음직스러운데요. 푸짐한 한상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입니다. 와, 먹을 게 되게 많아요. 진짜 왕이 되는 느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갈비찜이 좀 특별 보이는데요? 아, 이 갈비찜은요, 연갈비찜인데요. 연이 우리 심혈관에 특히 좋고 우리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서 연갈비찜을 하는데요. 한우 암소갈비라서 특별히 맛있고 또 연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한번 드셔보세요.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고기는 특별하게 보이는데 밥도 특별해요? 네. 이거 뭐예요? 부여에 연꽃 축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연잎밥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무농약으로 농사진 연으로 직접 쌌어요. 선물 포장을 푸는 설렘으로 연잎을 펼칩니다. 연잎향 폴폴 내뿜는 찰밥에 보양 재료가 듬뿍 올라갔네요. 아, 이 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나는만 국산으로만 제가 우리 지역 농산물 로컬 푸드를 주장하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겠어요. 와, 일반 밥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네, 향이 특별히 좋죠. 네. 예. 와, 이거 먹어보니까 벌써 건강되는 것 같아요. 연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는 음식이 나오니까 되게 신기해요. 연으로는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는 차려봤으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먹방 타임. 은은한 연잎향과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연요리가 마이클의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건강한 기운은 덤으로 얻어갑니다. 자, 이거 먹어보니까 이 전체 음식이 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연 맛, 그 연이 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특별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허블나게 먹었기 때문에 소화를 좀 시켜야 돼요. 다시 백제 과거 속으로 고고!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 와, 옛날 여 건물 진짜 많아. 와, 어이구, 옛날 헤드셋이랑 마이크. 앞뒤로 볼록한 옛날 TV와 라디오, LP판과 음향 관련 장비까지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보물들이 가득하네요. 와, 여기는 물건이 진짜 많은데 이 박물관은 어떻게 설립했어요? 아, 여기 이 설립하신 분이 60대 초반 되는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 20대 중반부터 거의 30여 년에 걸쳐서 모고, 사고, 기증받고. 그럼 이 물건 중에 가장 희귀하거나 막 비싼 물건은 뭐예요? 아, 그거요? 내가 지금부터 소개할 테니 그리 갈까요? 좋아요. 예. 세월의 흔적이 배어있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긴 생활 유물을 보며 어느새 추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 박물관의 보물이며 네. 우리나라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페이지가 될 수 있는 이산가족 찾기 한 자료예요. 1983년도 6개월 동안에 10만여 명이 이산가족을 찾았다고 신청을 했어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이거요? 네, 그 기록물로 이게 등재가 된 겁니다. 와, 그럼 진짜 그때 실제로 이렇게 막 기다려서. 맞아요. 그때 이게 실제 쓰던 물건입니다. 오, 닭살 나는 것 같은데요? 잠시 시간의 필름을 돌려 과거로 떠난 오늘 여행. 이 순간의 기억도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와, 오늘 백제의 과거에 들어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멋지는 물건을 진짜 많이 봤는데 백제의 일상도 알게 되었고 와,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일상으로 탁 들어가야 되겠어요. 바이바이. 이번엔 원주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요, 해마다 이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곤 하는데요. 혹시 기원 씨는 네. 겨울철 어떤 축제를 가장 기다리세요? 겨울이라면 사실 뭐니 해도 눈이나 얼음을 테마로 한 축제들. 이제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화천 산천어 축제, 뭐 영월 동강 축제, 태백 눈꽃 축제. 저는 이 축제들이 벌써부터 기대되고 또 기다려집니다. 저는요, 예.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기만 하면 작품이 되는 그런 축제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원주에 해마다 이 축제를 꼭 즐기곤 합니다. 겨울철 열리는 축제인데 바로 빛축제인데요. 자연과 빛이 조화를 이루는 그 축제, 빛축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빛을 펼쳐내는 아름다움. 차가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100일간 펼쳐질 빛의 파노라마. 빛축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미 내 맘은 그곳으로 푸른 하늘로서 스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 축제장이 아니라 마치 폐가에 온 듯한데 잔뜩 긴장한 박경윤 리포터. 오늘 주제가 뭐 이렇게 막 공포 체험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우, 깜짝이야. 낙엽이었구나. 깜짝 놀랐어.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이따 알 수 있어요. 그거 PD님들의 당부 멘트인 거 알고 계시죠? 옛말에 이래서 이 방송인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요, 왜 이렇게 추워요? 나오지 마. 나오지. 아니구나. 추워. 아직까지는 정말 썰렁한 분위기. 다만 곳곳에 세워진 조형물과 가지각색의 조명들만이 이곳이 축제장이란 걸 짐작해 해주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상 불가. 과연 잠시 후 이곳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사실 이곳은 무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양잠단지인데 4년 전 이곳에서 처음 겨울 빛축제를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빛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어둠이 내려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빛축제. 그 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체험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녁이 돼야지 불을 켜고 그래서 낮에는 사실 저희 카페밖에 이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카페에 오시면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뭐 차를 드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이차에 그러니까 조예가 깊으신 삼원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보이차에 대한 전반적인 뭐 이렇게 설명도 들으실 수 있고, 저기 우리 김빈교 작가라고 유화 그리시는 화가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유화를 같이 그리는 체험도 하실 수 있고 또 도자기 페인팅에 일가견이 있으신 작가분이에요. 그래서 도자기 페인팅도 직접 그림 그리면서 그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양잠단지 한켠에 마련된 카페에서는 차 전문가와 함께 향긋한 보이차를 마시며 다양한 차 이야기를 나누는 다도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따뜻한 차 한 잔과 즐거운 이야기로 몸과 마음을 녹이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카페 한쪽을 활용한 작업실에서는 유화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또 작가와 함께 유화를 그리거나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 페인팅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박경윤 리포터도 도전해 왔는데요. 과연 그녀의 작품은? 저 피디님 비웃고 있는 거 보니까. 어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멋진 사진을 빼놓을 수 없죠. SNS용 사진도 확보하고 드디어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해가 지고 수백만 개의 전구가 밝혀지면서 본격적인 빛축제가 시작됐는데요. 그야말로 눈이 호강하는 풍경입니다. 야, 이거였어요. 딱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서야 여기가 어떤 모습을 변화할지 조금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른 한번 구경 떠나보시죠. 야, 아우, 아까랑은 전혀 다르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빛축제를 즐겨볼 시간. 낮보다 더 신나는 밤이 시작됐습니다. 박경윤 리포터 오랜만에 그네 타고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데요. 하나 둘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 평소엔 쉽게 감상할 수 없는 축제인 만큼 가족과 연인,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많은 이들이 축제장을 찾습니다. 와, 우리 아버님, 어머니, 아들 두 분 이렇게 가족 나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여기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원주에 살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오늘 생일이라서 같이 뭐 외식도 했다가 또 군이골 빛축제가 어제부터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기 빛도 좀 아름답게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기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빛 생기고 저기 좀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 보고 나면은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 멋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예. 야, 그럼 선물 받으셨어요 따로? 네, 받았어요. 아, 선물을 받으니까 이것도 마음에 드는 거죠? 네네. 야, 아니 아까 전에 여기가 그곳 맞죠? 허, 낮이랑 밤이랑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낮의 풍경과는 몰라보게 변한 꿈속 같은 공간. 이 빛축제에서 모두들 손꼽는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은하수 빛의 정원. 뽕나무밭이 빛나는 정원으로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뽕나무밭의 환골탈태. 관람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 멋진 인생 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축제 하이라이트. 음악과 빛의 조화, 뮤직 라이팅 쇼. 형형색색의 빛과 함께 어우러지는 음악에 모두가 흠뻑 빠져듭니다. 이렇게 음악과 빛이 하모니를 이루었던 정말 밤하늘의 수놓은 그림이었잖아요.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노래도 좋고 빛도 예쁘고 해서 애들도 재밌게 봤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밤에 너는 낮보다는 밤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축제. 그 매력에 흠뻑 빠지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잊게 되는데요. 깊어가는 겨울을 더욱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빛축제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빛의 향연과 함께 한다면은요, 이 정도 추위쯤을 싹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곳에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난 좀 더 구경하러 가야겠다. 네, 우리 박경윤 리포터가 인생사진 그렇게 많이 건졌다고 저희한테 자랑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럴만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경윤 씨가 저한테도 카톡을 한 바가지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놀랐는데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낮과 밤의 풍경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밤의 풍경은 정말 엄지척입니다. 역시 빛축제답죠. 예. 게다가요, 올해는요, 이 빛축제장에 눈썰매장까지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낮에는 눈썰매를 즐기시고요, 밤에는 빛축제장에서 빛과 함께 아름다운 사진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빛축제는 2월 6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특별한 겨울 추억 쌓고 싶으시다면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김기현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참 1시간이 참 짧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꽃차와 쌍화탕, 그러니까 차 이야기를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과 동시에 황사가 또 이제 밀려옵니다. 호흡기 건강 주의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진짜 차 한 잔입니다. 누가 뵈면은 저희가 뭐 찻집을 운영하시는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 신체 이 체온이 1도씩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한번 데워보시고 면역력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인 정가를 알고 계신가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자산으로 등록된 우리의 소리인데요. 정가의 대중화를 꿈꾸는 가객 박주영 씨를 만나 우리의 얼을 잇는 소리, 정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2018 강원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강원도 내 문화예술교육 동아리가 모여 만든 한마당 축제인데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 주민들이 축제로 하나 되는 곳, 예술교육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부부 세 쌍이 아주 특별한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는데요. 세 부부의 감동적인 결혼식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는데요. 계도 기간이 경과한 만큼 앞으로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12월 한 달간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되는데요. 승용차는 물론이고 택시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라고 하니까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